윤석열 네. 대통령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얘기를 네. 했으니까 또 현직 대통령 네. 얘기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뭐 윤 대표나 저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해주기를 네. 바라는 그럼요. 사람. 네. 뭐 저뿐이겠습니까? 대다수 네. 국민들이라는 게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등 따시고 패부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잘 이끌어주기를 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뭐 똑같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2달이 네. 됐습니까? 2달 다 됐죠. 예, 그런데 뭐 연일 언론 보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지율 추락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얼마 전 갤럽에서도 43대 42.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데드크로스. 네. 긍정이 43이니까 네. 1% 차이뿐이 안 났는데 네. 이미 그 이전에도 리얼미터라든가 KSY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네.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이죠. 네. 근데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2일부터 4일까지 1028명을 조사한 걸 보면 잘하고 있다가 42.6%, 잘못하고 있다가 53%나 나왔어요. 네. 완전히 지금 이렇게 뒤집혀서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나버린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긍정평가가 그냥 이 RN서치 조사는 52.5% 3주 전에서 이렇게 42.6%까지 내려버린 그런 상황이고 또 부정평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느냐. 뭐 지금 정부 출범한 지 2달 됐는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제대로 상임위원장도 없고 안 돌아가죠. 그렇죠. 지금 뭐 내각도 지금 뭐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죠.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도 뭐 다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방 안 빼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출범도 안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기대치는 정권 초에 뭐 좀 해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지금 여당은 또 내홍 겪고 있고 좀 질이 멸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실망감 뭐 이런 게 좀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또 인사 문제 검찰하고 또 기획재정부 모피아들이 또 기득권을 대표하는 사람도 또 다 차지하는 인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제대로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경제를 어려운 걸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또 메시지 추진력 이 결기 이런 게 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지 못하고 좀 질이 멸렬한 거 아닌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보세요. 신경제 100일 해가지고 한 100일 동안에 다 해버렸어요. 금융실명제부터 뭐 하나회 숙청부터 뭐 할 거 우당탕 다 해버렸어요. 뭐 폭파도 많이 하고 뭐 국민들을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그때 지지율 한 80% 90%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좀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랄까 또 정치적 큰 이벤트랄까 퍼포먼스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 왜 이 부정으로 평가하느냐의 순서들을 보면 인사, 그다음에 경제, 여당 갈등 여기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갖고 5개 이유를 들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 3가지는 다 알아요. 특히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뭐 사고를 많이 쳐놨죠. 그걸 이제 다 떠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권으로 계속 타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중 그런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2가지를 꼽는 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화법을 하나 꼽는 게 대다수 그런 평론가들이라든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 나오는 결과고 또 하나는 김건희 리스크가 여전히 이런 갤럽 조사에서 한 2%가 나와요. 이번에 뭐 RN서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지율 추락의 5대 요인 앞에 3가지는 다 아는데 이제 또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그런 이제 본인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귀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인사 문제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국가 원소고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모양은 좋죠. 과거에 뭐 어디다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짜놓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안 되니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데 그런 게 없이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전 정권에 훌륭한 장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인사에 대해서는 다들 아쉽다. 그렇죠. 좀 풍경 인사랄까 부실검증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좀 더 정치적인 또 좀 세련된 발언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 뜻인지는 저는 알겠어요. 알죠.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이 인사가 엉망진창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는 건 기분 나쁘다. 사실 맞아요. 지금 문재인 때보다는 이혼에 무슨 또 저 건교부 장관 누굽니까? 저기 뭐 김현민가 김현미 또 무슨 문체부 장관 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 거기는 뭐 어디 서해 거기 피격 공무원 그 유족들한테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월북 인정하라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거의 친목 단체에 뭐 임명하듯이 내가 인선을 했는데 그거랑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건데 저는 윤 대통령 이 화법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다만 정치인은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좀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냉정하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차가운 법조인다운 화법을 쓰거든요.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내 딴에는 사람을 고른다고는 골랐는데 좀 국민의 눈에는 좀 차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그렇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좀 잘해봐. 뭐 이렇게 할 텐데 문재인 때보다 나은 거 아니요. 뭐 말은 맞는데 뭔가 좀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뜻이냐. 그리고 또 이 기자들한테 화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힐난하려고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기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물어주는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는 가급적이면은 이 감정을 좀 톤 다운해서 있는 거를 좀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이런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왜 경청득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청득심. 이청득심. 써놓은 게 우리 방에 그래서 이 방훈이 이청득심입니다.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 마음도 얻는다. 뭐 이런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준석이가 말은 잘하는데 왜 마음을 못 얻겠어요? 귀는 닫고 말만 해요. 스피커만 확성기 들고 떠드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마음을 얻는 그런 자세가 좀 아쉽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검찰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 정권 때는 민변으로 도배를 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또 대받았을 때만 해도 조크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 후에 이제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때는 안 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아무리 아직은 검찰 태를 못 벗은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거슬리는 거고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하고 뭐 그래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본인이 늘 얘기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민을 떠받들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고 지금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이 말 때문에 살활할까 구설수에 휘말린 거.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 보복 논란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난 정권에서 있는 건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의 정상화, 역사 바로 세우기, 진상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는 거하고
정치 보복하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측면은 다 있어요. 야당은 무조건 어떻게 하더라든지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 보복이란 말 듣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진상은 밝혀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이라든지 탈북한 어민들 송환한 거라든지 이런 건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밝히면 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해서 시신까지 불태워졌는데 어떻게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걸 모르는 척합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훨씬 좀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도 뭐 여러 면에서 품격 있게 행동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과 이렇게 다가서려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어요. 뭐 시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논란을 빚고는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력 또 학력 문제가 났을 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의 그냥 부인으로서만 자기는 한정을 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걱정을 생각을 해서 조심하고 더 조심하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그 정신, 그 초심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치권에 최근에 또 다른 아주 이슈가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이 김건희 여사가 같이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동반을 했던 사람이 신모 씨라고 지금 이인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면서. 그렇죠. 이게 또 아무런 직책이 없는 민간인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연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인사비서관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 자리입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수천 개 자리 그거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월성 1호기를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사적인 신분으로 가서 나토 가서 수행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수행은 아니고 동행이다. 뭐 이런데 수행이나 동행이나 뭐 비슷한 건데 저는 이 자체를 뭐 야당이 얘기한 것처럼 뭐 국정조사다, 국기문란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이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최순실 때 놀래고 또 문재인 때 김정숙 그 가족들이 얼마나 사고 쳤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좀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개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부인을 수행하면서 그 혼란한 와중에 해외 순방하면 얼마나 와글와글 하겠어요. 거기서 사적인 입김을 갖고 했으면은 그게 제대로 수행이 됐겠습니까? 그 아마 공무원들하고 뒤죽박죽 돼서 그거 안 봐도 비대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은 근데 임명을 해라. 임명을 해서 임명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과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아무 말 없었어요. 임명을 해서 하면 되죠. 또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고문 시켰잖아요. 아무도 얘기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온 해리스 부통령 남편 에모프 변호사 임명해가지고 오니까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비서관 부인이라고 해서 뭐 이해 충돌 때문에 안 했다는데 쓰려면 임명하고 안 쓰려면 임명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렇죠. 자꾸 공과사가 뒤죽박죽 섞이니까 저렇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같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뭐 또 미리 가서 뭐 마드리드에 먼저 가서 한 일주일 전에인가 5일 전에 가갖고 또 다 점검하고 뭐 그 사람이 국제 교류 뭐 이런 쪽에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그건 민간인이죠. 그렇죠. 아니 아니 외국에 국제 교류 전문가가 뭐 그 사람뿐이 외국에 오래 살면 다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문가는 우리나라 외교부에 있고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런 쪽에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그게 부족하면 채용을 하면 돼요. 근데 왜 저렇게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냐 이거죠.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든가 부인의 어떤 동선이나 일정 그 네. 내용들은 일급 보안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맡길 수도 없고 물론 뭐 철저히 보안 검사도 했고 신원 조회도 했고 또 뭐 이렇게 결혼까지 이렇게 소개를 네. 했다고 네.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죠. 그렇죠. 개인적. 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나토 가서 김건희 여사가 뭐 저는 잘 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TV 아무것도 아닌 네. 일로 근데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지난번에도 왜 강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또 팬클럽이 또 사진 자꾸 빨리 하고 또 모금하고 해서 그런 거 필요 없는 논란이잖아요. 아니 권양숙 네. 그 네. 만나러 갈 때도 그렇죠. 그때도 또 사인 논란을 네.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인이 네. 또 뭐 무슨 가까운 사람이다, 네.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는 갔습니다. 그때 그런 공사 구별을 못한다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정치권에 지적이 있었으면은 이번에는 그걸 철저히 챙겨셔야 하는데 그 참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점이 의사소통이 안 되든가 참모들 간에 예. 그리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아예 귀를 닫고 너무 좀 막무가내로 고집 부린다든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무조건 좀 고쳐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도 그 처가 쪽에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고 국민들의 눈살을 그렇죠. 찌푸리게 했던 건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엄격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외가 쪽에 육촌이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3급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근무한다고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꼭 따질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능력이 뛰어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육촌이면은 요새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육촌, 팔촌도 형제처럼 지냈는데 요새는 사촌만 돼도 잘 몰라요. 네. 지금 국회의원은 사촌까지는 채용을 못하게 돼 있어 보좌관 그리고 그 이상이 넘었으면 공개를 이렇게 채용을 했다 5천이다 6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개를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최모 씨가 선임 행정관으로 뭐 육촌인데 육촌하면서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그렇게 공정에 위반했다 뭐 눈총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저는 비난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좀 양해가 될 정도 사안 아닌가요? 아마 캠프하고 그 대선 인수위에서 회계라든가 자금 업무를 담당을 쭉 해온 것 같아요. 또 그런 쪽에 기업에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한남동 공간 업무도 총괄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영부인을 모시는 그 부속실을 없앴지 않습니까? 제2 부속실. 과거 같으면 영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2 부속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육촌 행정관은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정식으로 임명했고 뭐 공직자로서 그 대통령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비난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제 신모 씨 이모 인사 담당 비서관 부인 이거를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호텔 숙박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공적인 업무를 한 거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그동안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두느니 마느니 해서 논란을 빚기는 했습니다마는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도 주고 다들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우선은 좀 추천을 해야죠. 근데 국회가 저러고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추천이 지금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별감찰관이 빨리 임명이 돼야 하고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좀 언행 말에 있어서 뭐 직설화법 그게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렇게 사담을 할 때는 정말 화통하고 진정성이 있다 느끼지만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죠.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또 조심하겠다는 그런 약속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나라 전체적으로 좀 힘든데 코로나도 다시 또 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대통령 부인이 자꾸 저런 거 갖고 구설수가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본인부터 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